됐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43강이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수원의 마지막 단원인 수열의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거기 교재 보면 238페이지인데 여기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 수열의 기납적 정의하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나눠져 있어. 말이 좀 어려워. 별거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 일단 두려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선생님이 천천히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되겠어. 자, 보자고. 먼저 여러분들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샘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 그래서 한번 잘 얘기하면 이런 거야.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표현한 거야. 얘네들의 관계. 또는 AN 플러스 2와의 관계. 이 관계를 알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그렇죠. 항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관계를 통해서 항을 구하는 과정. 그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귀납적이라는 말이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별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전에는 이 용어가 사실 조금 어려운 용어, 막 점화식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상당히 어렵게 느꼈거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점화식을 공식으로 푸는 것보다 하나하나 대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내신에도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공식보다는 뭔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겠지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귀납적 정의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한번 보자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A의 네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가 아니고 자 봐봐.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A1은 3이라고 했고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AN을 만족한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식이야? AN과 AN 플러스 관계식이야.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대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 봐봐. 얘는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n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세 번째 항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돼.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A의 2가 되고 자 그래서 A2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3을 집어넣으면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네 번째 항 n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바로 얘가 A3니까 여러분들 A3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첫 번째 수열에 저 네 번째 항은 3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자, 두 번째 항도 볼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2항이 A의 n항하고 A의 n 플러스 1항을 곱해서 만든 거래. 별거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 대신에 1을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A의 3이 될 거고 A의 3이. 자, A의 1 곱하기 A의 2가 될 거라고. 이렇게. A의 1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고 A의 2가 2니까 우리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A4가 되고 그 다음에 A의 2 곱하기 A의 3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A의 2항은 얼마야? 문제에서 2고 A의 3항은 또 2니까 우리는 그냥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게 기본적인 거다. 물론 나중에 가면 공식을 가지고 풀어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수열의 귀납적이란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규칙이 있구나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그 다음 항을 풀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별건 아니고 자, 어떻게 되고 있대?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AN 플러스 2가 앞에 항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거라고. 그럼 우리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3항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3항은 A1 플러스 두 번째 항을 통해서 구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겠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하니까 바로 4하고 5를 더해서 우리가 9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고
정답은 우리가 이제 9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알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그젬플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먼저 여러분들 거기 책 보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나오거든. 자, 봐봐. 먼저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거든. 자, 등차 수열하면 어떤 게 있어? 자, 봐봐.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2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떤 걸 성립하겠어? 얘네들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AN을 뺐더니 D가 나온다. 이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야. 그렇지? 두 번째.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면 얘를 2배 하면 얘랑 더한 거랑 같다는 거 배웠으니까 또 마찬가지야. AN 플러스 1은 양쪽 항 AN 플러스 1을 더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만 있다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N 플러스 1에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더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공차가 2란 뜻이거든. 우리가 경험을 한 거야. 공차가 2야.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공차가 2니까 자, n 앞에는 공차 2가 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1이 오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1항일 때가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알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이걸 만족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니? 가운데 항을 2배였더니 양쪽 항을 더한다?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봐봐. 공차가 얼마겠어?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첫 번째 항은 바로 마이너스 1이니까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아니면 공차 앞에 N 앞에 공차 N 앞에 마이너스 1을 쓰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려면 플러스 1을 써주면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인데 손 잠깐 정리해 줄게. 자, 우리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라고 나왔어요. 자, 등비 수열하면 또 어떤 느낌이야? 봐봐. AN 있고 AN 플러스 1 있고 AN 플러스 2가 있을 때, 자, 등비 수열은 어떤 개념이야? 첫 번째 우리가 맞아. AN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눴더니 AN으로 나눴더니 우리가 뭐가 나오는? 공비가 나오는 게 등비 수열이야. 그렇지. 두 번째, 자, 기억나? 이걸 제곱하면 AN 플러스 1을 제곱을 하면 양쪽 항을 곱한 AN 곱하기 AN 플러스 2를 곱하면 뭐가 나와? 등비수열. 우리가 이런 게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문제를 풀어내라. 이런 뜻이거든. 알겠죠? 자, 간단하게 보자.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니? 봐봐. AN 플러스 1이 AN에다 5를 곱했으니까 공비가 5란 뜻이지. 그지? 공비가 5고 첫 번째 항은 2야. 그럼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비가 얼마가 돼서 5니까 5의 n-1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등비수열이거든. 근데 공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공비가 2니까 우리는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비가 2니까 2의 n-1승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가볍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예. 되게 간단하지. 오히려 되게 처음에 어려워 보였는데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그냥 관계식이다.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필수 예제 한번 가볼게요. 또 첫 번째 항이 5고 AN 플러스 1이 AN에다 4를 더했대. 자, 4를 더했을 때에 AK 플러스 1이 40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K값 구하라. 자, 이거 문제를 보자마자 뭐라고 떠올려야 돼? 바로 공차가 몇인 4인 등차수이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나왔어. 첫 번째 항 나왔으니까 일반항은 공차가 4면 항상 4n으로 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로 가버려. 그냥 빠르게 가버리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AK라고 했으니까 AK는 A의 K는 자 뭐겠어? 4K 플러스 1이 1이지. 플러스 1이겠지. 또 1이 더해져. AK 플러스 1이야. 그게 몇보다 큰? 400보다 큰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4K가 398 되는 거야. K라고 하는 것은
49, 36, 49, 36, 99.5가 되고 최소값은 따라서 우리는 100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100인 거야. 아우, 간단하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그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어. 자, 마찬가지야. 이거는 일반항 자체가 공차가 얼마나 뜻이야? 3씩 더해진다는 뜻이니까 3n이고 1항은 3, 2항은 6이니까 그냥 3n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건 다시 시그마 처리해야 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ak라고 하면 뭐겠어? 3k겠지? 그 다음에 ak 플러스 1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자, 3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자. 일단 9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얘들아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뭐야?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k는 1부터 어디까지 구하라? 바로 n까지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겠니? 오케이. 이렇게 따라오자. 자, 따라서 우리는 9분의 1에다가 자, 이거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네. 차례대로 대입해서 지워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가다가 자, 어디까지? n분의 1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얘는 9분의 1에다가 자,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서 1을 빼니까 n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분의 1에 n 플러스 1에 n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간단하지?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본 예제는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고 실력 유지 한번 볼게요. 자연수 전체. 자, 문제 보니까 자연수 전체라고 했어. 자연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fx지만 사실 수열이야. 그지? f의 1이 1이야. 첫 번째 항 1이고 그 다음에 이 fn 플러스 1이 2분의 2의 fn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f의 50을 구하라. 이게 뭔가 봤더니 잘 봐.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 2배의 fn 플러스 1이고 자, 등호 2의 f의 n이고 플러스 1 되는 거야. 많이 봤네. 2로 나눠버리자. 자, f의 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자, fn을 뺐더니 아하 2분의 1이 나온다. 무슨 수열이야? 이게 바로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구나. 그렇구나.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f의 n이라고 하는 이 식은 자, 공차가 2분의 1이면 2분의 1 n에다가 플러스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더해주면 돼? 2분의 1을 더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f의 51을 구하면 되고 자, f의 51은 2분의 51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6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정답은 26 이렇게 정리하면 돼. 간단하니?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면 자, 필수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등비수열인데 보자. 첫 번째 항은 3이고 an 플러스 1이 자, 문제 접근이 뭐야? an 플러스 1이 자, 마이너스 3의 an이라고 했어. 이거 뭐니?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구나. 됐어. 그럼 일반항이 뭐겠어? 같이 첫 번째 항은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고 n-1제곱이 등비수열이구나. 자,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어? ak가. 자, ak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k-1이 ak가 마이너스 3의 뭐래? 마이너스 3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딱 봤더니 보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k가 k-1이 얼마면 되겠니? 딱 보니까 10이면 봐봐. k가 k-10이면 마이너스 3이 안 되네. 얘가 9면 되겠네. 9면. 그지? 9면 9, 3, 근데 마이너스까지 나오니까 되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k는 결국 10이 되는 거야. k-1이 9이면 k는 1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자.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 네 번째 항은 8일 때에 또 등비 수열이야.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1이고 네 번째 항이 8이라는 얘기는 자, 네 번째 항은 A, R의 세제곱이 8이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항 A1이 문제에서 얼마? 1이라고 했거든. 공비는 얼마란 뜻이야? 바로 2란 뜻이구나. 이해돼? 그래서 일반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되는구나. 아주 간단하구나. 그러면 근데 얘를 다시 시그마 뭐하래? 2에 k-1에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자,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합 어떻게 구한다고? 공비에서 1을 빼고 공비에서 1을 빼고 항의 개수가 몇 개고? 10개고 첫 번째 항은 1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정리하면 2의 10승에서 마이너스 1 뺀다. 2의 10승은 얼마야? 1024. 1을 빼니까 102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똑같은 됐고 실력 유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3일 때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로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SK가 200보다 큰 항을 구하라. 자, 문제를 보니까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니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고 공비는 얼마야? 공비가 3이구나. 1에서 3으로 가니까 3이구나. 첫 번째 항은 얼마야? 1이구나. 됐어. 그러면 우리가 SK, SN을 먼저 구하자고.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1항부터 n항까지 하면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자, 3에서 마이너스 1에 항의 개수를 쓰라 그랬어. 항 개수가 몇 개? n개고 첫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1 되겠죠. 그게 바로 SN이야. 그리고 자, 2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K를 구하랬으니까 3의 K 이게 SK가 되는 거야. SK가. K를 집어넣은 거야. 그게 200보다 큰 K의 최소값을 구하라. 됐어요? 그러면 3의 K가 자, 이거 넘어가면 400이고 넘어가면 401이 돼. 그래서 3의 K가 401이 되는 거고 자, 너희들 3의 K인데 3의 4승이 얼마야? 81이고 자, 3의 5승이 243이지. 3의 6승은 729네. 그러니까 6은 돼야 된다. 따라서 K는 최소값은 바로 6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보자. AN과 SN이 포함된 관계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랑 관련이 있어? A랑 플러스 2항 플러스 어디까지 더한 거야? n항까지 더한 거거든. 항상. 그 다음에 보자. SN이 나오고 우리가 SN-1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다시 1항 플러스 2항 플러스 어디까지? AN-1이라고. 그래서 항상 SN과 SN-1의 관계는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관계야. SN에서 마이너스 S의 n-1을 빼면 다시 뭐가 나오는? AN이 나온다. 근데 항상 n은 여기서는 2부터밖에 대입할 수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 그래서 항상 SN과 AN의 관계는 일단 이게 가장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가장 많이 쓰인다. 알겠어? 얘를 가장 많이 쓰는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한번 볼게. 선생님이 봐봐. 2의 SN이 있고 3의 AN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2의 SN이 있으면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를 한번 집어넣을 거야. 얘를 이용하려고 그래. 자,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도 되고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되거든. 자, n 플러스를 위에다 살짝 써볼게. 얘는 3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빼기 1이 되거든. 자, SN과 SN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봐봐. 이렇게 지워버리려면 빼거든. 빼면 봐봐. 신기하게 봐봐. 2에다가 SN 플러스에서 SN을 빼잖아. 뭐 나와? 그게 바로 AN 플러스 1이야. 아, 그렇구나. SN 플러스에서 SN 빼면 AN 플러스. 그리고
3의 a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의 an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나오니?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아, 그래. 넘어가면 an 플러스 1이고 넘어가면 3의 an이 되는 이런 수열이 나와. 이게 무슨 수열이란 뜻이야?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계속 물론 이거 다 했던 내용이지만 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인데 뭘 구하래? A의 5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 1이고 공비가 몇이야? 3이니까 3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와, 되게 쉽구나. 그래서 항상 SN과 AN이 나오면 SN-SN-는 AN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알겠죠? 우리는 80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알겠죠? 자, 아주 간단한 문제고 물론 풀이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입해도 돼요.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가는 과정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풀어보고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도 풀어보고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럼 이것도 조금 아쉬우니까 선생님이 또 보자고. 자, 실력 유지 한번 볼게요.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 자, 이번에는 S를 구하는 거야. 봐봐. 첫 번째 항은 3이거든. 그 다음에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S의 n-1이야. 근데 우리가 S4를 구하래. 어우, 귀찮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AN은 또 마찬가지야. SN-SN-1은 바로 AN이라는 걸 이용할 거거든. 이해되니? 그럼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 자, 얘를 표현을 해볼게. 얘를. 표현 어떻게? AN이라고 하는 것은 SN에서 마이너스 SN-를 뺀 거거든. 오, 그러네. SN을 구하라고 해서 이게 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풀이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SN-SN-. 와. 그럼 얘가 S의 n-1이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자, SN은 ES의 n-1이거든. 근데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유효해.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또? 아, 1을 집어넣으면 ES1이 S2가 되고 이런 뜻이잖아.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야. 2부터 대입할 수 있으니까. 아, 첫 번째 항만 구하면 그 다음만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 A1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A1이 3이란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고. 1은 못 집어넣으면 자, A의 2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뭐로 볼 수 있는 S1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또 3항이라고 하는 것은 A의 3항이라고 하는 것은 S2라고 보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야 사실은. 이 수열이 자체. A2가 S1이고 A3가 S2.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뭐야? S1이거든. S1이 얼마란 뜻이야? 3이란 뜻이거든. A1이 3이면 S1이 3이야. 그러면 S2는 6이 된다는 뜻이야. S3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 곱하기 S2니까 와 12가 된다는 얘기고. 와 S의 4는 등비수열로 풀어대고 나열해도 돼요. 2 곱하기 S의 3란 얘기니까 얘는 24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돼?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답은 24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와,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S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얘도 3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S2가 3이야. S1도 얼마래? S1. S2는 얼마겠어? S2는 1항부터 2항까지 합인데 S2가 3, A1도 3 더하면 S2가 6. 그래서 여기서 S2가 6 나온 거야. 아. 그럼 또 A3은 6이네. 그러면 S3은 또 얼마야? 10이네. 아, 이런 식으로. S4는 얼마야 또? 24네. 또 이렇게. 차근차근 나열해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굉장히 다양해요, 풀이가. 알겠지? 근데 이 원칙만은 지켜주자. 지켜주자. 이해됐어요?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1항은 1이고
AN 플러스에서 AN은 N일 때 A8을 구하라. 풀이가 다양해 이거는. 자, 풀이가 다양한데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줄 건데 자, 이거 뒤에 가면 또 개차수열이라는 걸 또 배워요. 교육과정은 아니야. 그래서 이 풀이가 좀 다양해. 근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잡아봐. N 대신에 내가 이렇게 1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 A의 2에서 A1을 뺐더니 1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자, A의 3은 자, 여기는 A의 2에서 플러스 1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N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이제 계속 집어넣는다는 것이 뭘 하겠다는 작업이거든. 이렇게 된다. 여기는 2가 돼. 2가 되고 3 된다. 이런 작업이거든. 그럼 봐봐. 점점점 가다가 봐봐. 우리가 A8을 구하라고 하면 자, N 대신에 7을 집어넣는 거야. 7을 집어넣으면 A의 8은 A의 7 플러스 자, N 대신 7 집어넣었으니까 7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더할 수 있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렇게 지워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A의 8만 남는 거거든. A의 8은 따라서 쭉 더하거든. 더하면 A1이 얼마야? 1 플러스에다가 1 플러스 2 플러스 다 하고 7까지 더하면 된다. 이게 끝이거든. 뭐가 간단하나. 그래서 답은 그냥 끝난 거야. 1부터 7까지 더한다는 2분의 7 곱하기 8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얘는 29가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1항부터 8항까지니까 나열해서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런 경험을 좀 해보면 뭔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풀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축차대입법이라고 그전에 불렀는데 이름 몰라도 돼. 이런 꼴이 있어. 그래서 자, 이런 꼴 A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AN을 뺐더니 FN이 되는 꼴. 이런 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1부터 차근차근 더한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더하면 된다. 더한다야. 알겠지? 더한다야 더한다. 나열한 다음에 더한다. 알겠지? 그걸 기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구나. 좋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고 한번 더 해볼까? 좋아. 재밌으니까 한번 더 해볼까? 거기 보면 실력 유지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항이 30이고 자, 첫 번째 항은 30이야.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이지. A의 n 플러스 1은 A의 n항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3n이라고 나왔거든. 10항을 구해봐라. 모르겠어. 좋아. 1 집어넣자고. 집어넣으면 A의 2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괜찮아? 좋아. n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게. 2를 대입해 보면 3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6이 나와요. 자, 3을 집어넣어 볼게. 3을 집어넣어 봤더니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9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었다가 플러스 6이었다가 마이너스 9였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 뭔가 규칙은 있어 보여. 그지? 그래? 한 번 더 해봐. 좋아. 한 번 더 해볼게. 4를 집어넣으면 A의 5는 A의 4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12가 되는 거거든. 이제 알겠죠? 점점점 가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10항이거든. 10항은 n 대신에 9를 집어넣는 거야. 9를 집어넣으면 A의 10항은 A의 9항에다가 자, 9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봐봐. 9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7이 돼. 마이너스 27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다 더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지워지는구나. 재밌네. 이런 숨긴. 됐어. 그러면 자, A의 10항은 자, 오른쪽 거 다 더할 거야. A1에다가 빼기 3 플러스 6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27. 뭐 계산은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 봐봐. A1이 얼마야? 30이지. 그러면 봐봐. 요거 두 개씩 처리해도 돼. 두 개씩. 간단하게 제일 쉽게 3이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간단하게 3이잖아. 두 개 3이다. 근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어?
총 9개가 있어. 9개가 있으니까 9개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하나 남겠다는 얘기입니다. 9개가 있으니까. 그럼 3이 몇 번 더해져? 지금 18. 다 해도 되고 상관없어. 3이 4번 더해지고 마이너스 27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이 5번 더해지나 똑같아. 얘랑 계산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15지. 우리가 계산하면 그냥 간단하게 15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뭐 풀이는 많아. 어떻게 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고 이런 스타일이 있다. 뭐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또. 자,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 조금 다음 시간에 하지 뭐. 240 우리가 3페이지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244페이지부터 우리 247페이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말로 수고했습니다.